어릴 적부터 분식집을 운영했기에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운영을 직접 하는 건 아니어서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배가 불러왔기에 식당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남편이 거의 다 맡아서 했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었어요. 경험 없는 우리가 걱정돼서 어머님이 자주 와주셨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았죠. 나왔어. 벌써 왔어?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손님 일찍 끊어져서 빨리 왔어. 아이고 다리야. 삭신이 쑤시네.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그렇지 마감 시간은 지켜야지. 괜찮아. 30분 일찍 닫는다고 손님이 못 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날도 춥고 해서 일찍 닫았어. 직원들도 집에 가기 편하잖아. 장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 돈 벌겠어? 어머님이 어렵게 내주신 가게인데. 잔소리 그만하세요 누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자꾸 이럴 거야? 나 배고파.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밥 해놨어. 불고기랑 밥 먹어. 싫어. 치맥할 거야. 씻고 나올 테니까 시켜놔. 친구들이 연하 데리고 살면 아들 같을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에게 보여줬던 듬직한 모습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죠. 가게 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집에 와서 저한테 하는 것도 아내가 아니라 마치 보호자인 것처럼 어리광을 부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에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제 기대처럼 되지 않았죠. 아이씨, 애새끼가 왜 이렇게 울어? 잠을 못 자겠잖아. 갓난 애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새벽 4시야. 나 내일 일해야 하는데 왜 애를 울리냐고. 내가 일부러 그래? 나도 자다 일어나서 아기 보는데 이런 나는 안 보여? 몰라. 짜증나. 내일은 장모님 집에 가서 있다가 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안 되니까. 정말 너무한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잠 못 주무셔도 된다는 거야? 네 엄마 아빠잖아. 이해하시겠지? 몰라. 나는 싫어. 자기 자식인데 밤에 운다고 친정에 가서 지내다 오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출산 이후부터 줄곧 아이 돌본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내는데 새벽에 아기 온다고 집을 나가라니. 갓난쟁이 데리고 찬바람 쐬면서 친정에 가라는 것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아기가 울 때마다 팬티바람으로 거실로 나와 미치광이처럼 신경질을 내니 그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원망도 되고 서운도 하고 저는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했어요. 갓난쟁이를 안고 나타난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죠. 사위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랑 아기만 달랑 나타났으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놓고 욕은 못 하셨지만 언짢은 말씀은 하셨어요.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친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오히려 더 수월했어요. 남동생은 지방으로 취업이 돼서 없었고 집에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저 대신 아이를 봐주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던지. 몸조리를 그때서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아기가 있으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는 품에서 아이를 내려놓질 못하셨고요. 신혼집에 있었으면 혼자 아이랑 실랑이를 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역시 친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맘 같아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친정에 쭉 있고 싶었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저를 데리러 친정집에 왔어요. 왜 왔어? 이 시간에? 가게는? 잠깐 비우고 왔지. 지금 손님 없을 시간이야. 왜 왔는데? 너 데리러 왔지 뭐. 아기랑 집에 가자.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벌써 데리러 와? 그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밥 챙겨줄 사람 없어서 데리러 온 거야? 너 진짜 이럴래?
아니야, 누나랑 아기 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렇지. 가자, 응? 내가 잘못했어. 밉생이도 이런 밉생이가 없었어요. 귀찮다고 나가랄 땐 언제고 막상 아쉬우니까 데리러 온 모양새라니. 속에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내 남편인데. 화를 참고 짐을 챙겨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했냐고요? 절대로요. 신혼 초부터 이 모양인데 이후라고 별다른 게 있었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었고 육아를 도와주거나 살림을 도와주는 일은 일절 없었어요. 매번 가게 때문에 힘들다면서 앓는 소리나 하고 생활비라도 넉넉히 주면 또 모를까 손님이 점점 줄어든다며 저에게 한탄만 했죠. 불안불안했던 가게 운영은 결국 폐점으로 이어졌고 어머님은 크게 화가 나셨죠. 다 차려준 것도 못해서 말아먹고 너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아니 엄마, 내가 해봤어야 제대로 하든지 하지. 장사라곤 처음인데. 음식 비법도 다 알려주고 가게 시설도 다 해주고 직원도 본점에서 빼줬는데 왜 말아먹어? 난들 알아요. 나도 속 답답하다고. 그러기 차근히 준비해서 엄마한테도 좀 배우고 그런 다음에 가게 운영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지 멋대로 애만 들어와서 결혼시켜달라 그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뭐가 잘 되겠어? 엄마는 자꾸 옛날 얘기 꺼내실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하필 애도 외탁을 해가지고 애 얼굴에 우리 집안은 하나도 없고 에이그 손해만 보는 놈. 저랑 아이가 뻔히 다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에 든 말을 내뱉는 시어머님이었어요. 듣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너무 기분 나쁘죠. 정말 짐 싸서 아이 데리고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하면 이혼밖에 더 있겠어요. 참고 또 참고 더럽고 치사해도 내 자식 위해서 참았어요. 시어머님이 돈이 있으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 하나인데 그 재산 다 어쩌시겠어요. 나중엔 물려주실 거고 그럼 내 아들도 살기 편할 거고. 이런 생각들 그리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꾸 궁지로 몰리니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고 폐점하고 남은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남편은 핸드폰 가게를 하나 내달라고 시어머님께 매달렸고 하나 있는 아들 말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해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 저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됐죠. 어머님이 자신을 닮은 자식 낳으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며 남편이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가졌어요. 사실 저는 혼자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처음 보거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쉬엄쉬엄 일을 했던 사람이 한번 말아먹었다고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게에 매달려서 죽자 사자해도 장사가 잘 될까 말까 한데 여전히 놀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며 가게 운영을 했죠. 곁에서 지켜보는데 불안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와중에 스포츠 도박에 손도 댔더라고요. 가게 명의로 대출까지 내서 돈을 왕창 잃었는데 가게 운영도 안 되고 도박빚까지 생기자 궁지에 몰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어쩌지? 엄마 아시면 또 난리 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도박을 해, 도박을? 그만해, 나도 돌겠으니까. 어쩔 거야? 어떻게 갚냐고? 돈 나올 때는 이 아파트밖에 없는데. 별 수 없지 뭐.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난 몰라. 당신 알아서 해. 나는 애들 둘 키우는데도 정신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다 해결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애는 나 혼자 만든 것처럼 육아에 일절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잘난 맛에 다니더니 결국 재산 다 말아먹고 빚까지 만들어 왔으니 제가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애들 생각에 붙어 사는 거지 아니었음 진작에 도망갔을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이랑 의논하고 오겠다고 했고 상의를 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알았지? 뭔데? 우리 잠시만 이혼하자. 뭐, 이혼? 내 말 들어봐. 잠시만 이혼하는 거야. 이 집 명의 당신 걸로 해줄 테니까 이혼하고 나 개인 파산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신용 회복하면 그때 다시 혼인 신고하면 되잖아.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당신이야? 아니, 엄마.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안 그럼 이 아파트 다 날리게 되는데 아깝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우선 문제 해결부터 하자. 응? 위장 이혼이라니. 말이 위장이지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완전 남남으로요. 이 기막힌 아이디어가 시어머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다른 방법도 없었고요. 아파트도 결혼할 때 시어머님 해주신 거라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고 남편은 핸드폰 가게를 폐업했어요. 그리고 개인 파산을 내고 한동안 어머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혹시나 위장이라는 걸 들킬까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와 애들은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지냈기에 달라진 건 없었지만 집에 매일 들어오던 아빠가 안 오니 애들이 찾았죠. 그것도 핏줄이라고 아빠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도 걸고 사랑한다고 뽀뽀도 하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돈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게 남은 인생도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역시 결론은 살아야 한다였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이혼을 한들 재혼도 골치 아프고 재혼한다고 해도 내 아이들에게 잘해줄지 미지수니까요. 고우나 미우나 제 아빠가 나은 것 같았어요. 위장 이혼을 한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다 같이 밖에서 만났어요. 아이들 얼굴도 보고 생활비도 받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활비는 따박따박 주더군요. 어떻게 지내? 할 일도 없고 해서 엄마 가게 일 돕고 있지 뭐. 친구 하나가 지방에 같이 일하러 가자고 하는데 알아보고 거기나 갈까 싶어. 뭐 하는 곳인데? 또 이상한 데 아니야? 사기치고 그런데. 아니야, 그 공장인데 뭐 자동차 부품 만든다고 하던가. 뭐 하여간 이상한 데는 아니야. 이제 더는 사고치지 마. 우리도 다시 같이 살아야 하잖아. 뭘 해도 어머님께 항상 여쭤보고, 응? 알았어. 이제 사고 안 쳐. 나도 이번에 느끼는 게 많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알았어. 밥은 먹고 다니지? 건강 챙겨. 당신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응, 고마워 여보.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힘없이 기죽은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아팠어요. 늘 아쉬운 것 없이 당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 그런지 안타까워 보이더군요. 얼른 우리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 남편을 한번 믿어봤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어느새 따로 지낸 지 3년이 다 돼가자 문득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비도 점점 적게 주고 돈이 없다면서 건너뛸 때도 있고 그러자 이상한 감이 생겼죠.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어머님 식당을 찾아갔어요. 네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애들 아빠는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신랑을 왜 여기서 찾아? 지방에 일하러 간 거 모르니? 알죠.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무 걱정 말고 가 있어라. 너한테 전화하라고 할 테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가게 바쁜 거 안 보이니? 정신 없으니까 얼른 가거라. 네.
애도 둘이나 낳았고 둘째는 심지어 남편을 닮아서 얼굴이 판박이었어요. 시어머님께 예쁨 받으려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노력했는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히 하셨죠. 쌀쌀맞은 말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게가 진짜 바쁘더군요. 아무래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예전에 분점을 운영했었기에 일은 금방 적응이 됐고 정신없이 손님을 쳐내며 일을 했어요. 어느 정도 손님이 빠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머님이 식사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좀 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어머님과 정도 될 테고 우리 가족 같이 사는 날이 당겨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밥을 먹기 전 화장실에 잠시 들렀는데 볼일 보고 있자니 밖에서 직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들었어? 뭐? 좀 전에 일 도와준 사장님 며느리 말이야. 응, 아까 그분? 그 여자 진짜 며느리 아니라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는 며느리였는데 몇 년 전에 이혼했대. 사장님 아들 지난주에 결혼식 올리고 지금 신혼여행 갔잖아. 뭐 진짜? 사장님 아들 결혼했어? 그런데 이혼한 여자가 왜 여기서 일해? 그러니까 이상하지. 전 남편은 신혼여행 갔는데 미련이 남았나? 사장님 돈 많아서? 와 진짜 속물이다. 그치? 내가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이 신혼여행을 갔다고? 내가 가짜 며느리라고? 화가 나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죠. 깜짝이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 여기 계셨구나. 다시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소린지. 저는 그 직원들을 다그쳤고 남편이 지난 주말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됐어요. 머리가 멍해졌죠. 나랑 이혼하고서 딴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 어떻게 알았니? 진짜예요? 진짜 결혼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혼은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야, 너 컵대가리 상실했구나.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애들 아빠랑 어머님이 이상한 거죠? 아님 말로 너네 이혼한 거 맞잖아. 우리 승준이 법적으로 솔로고 결혼식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왜 이래? 어머님, 이건 아니죠. 우리한테 자식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애들 아빠라고요. 어쨌거나 너희는 이제 이혼한 사이야. 우리 승준이도 새 출발하게 됐으니까 너는 그냥 떨어져라. 어머님, 너 지금 사는 아파트 그냥 준 것 같니? 위자료야 위자료. 위자료를 아파트 건졌으면 많이 챙긴 거 아니니?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대로 정리해. 어머님.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저더러 애아빠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재결합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원통하고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어머님은 저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셨고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애원했지만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셨고요. 별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계속 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나를 배신하다니. 나와 아이들을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유치원에 갔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챙겨줄 여력도 없이 침대에 들어가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밤새 울다가 아침이 되니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을 알아냈죠. 그날 저는 공항으로 가서 그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연착돼 3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밥도 쫄쫄 굶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입국하는 사람들만 쳐다보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저 멀리 그 인간의 얼굴이 보였어요.
내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둘이 걸어오더군요. 미동도 않고 노려보다가 드디어 서로가 마주서게 됐고 제 얼굴을 본 그 인간이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옆에 있는 여자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왔어? 왜? 내가 귀신이냐? 날 보자마자 도망가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여자 누구야? 오빠? 나 저 인간 자식 낳은 여자다. 저 인간 처자식 있는 거 몰랐니? 뭐? 처자식?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허니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나랑 저 여자 이혼했어.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 이혼이라니? 오빠 재혼이야? 결혼 처음인 것처럼 행세했니? 이 미친 인간아, 일로 와. 너 일로 와. 누나 이러지 마. 그 넓은 공항을 누비며 저를 피해 도망갔고 저는 그 인간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요리조리 도망 다녔지만 제 발에 걸려 결국 넘어졌고 곧 저에게 붙잡혔죠. 바닥에 뒹구는 인간을 잡아다가 따귀를 왕복으로 날리고 발로 엉덩이를 세게 차버렸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나자 아프다고 살려달라면서 구르더군요. 엄살 피우는 게 뻔히 보여서 발길질을 2번 더 해줬어요.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공항에서 경비들이 쫓아왔고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패주지도 못하고 상황은 끝났어요. 잠시 뒤 우리 3사람은 3자 대면을 하게 됐고 속고 결혼한 그 여자는 그 인간 따귀를 세게 때리더니 파혼이라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라 정리는 쉬워 보였지만 그 집안에서 알게 되면 꽤나 골치 아플 것 같더군요.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한참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시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어머님 주선으로 둘이 알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했어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니 기어이 자기 아들 새장가를 보내셨구나 싶어 얼마나 기가 차던지. 연지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너는 마음에 전혀 없었는데 네 엄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야? 자식 있는 것도 속이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지? 제발 내 말 믿어줘. 나는 우리 애들이랑 누나가 전부야. 나한테는 이 3사람밖에 없어. 미친놈. 내가 그 말 믿어줄 것 같아? 이제 우리 진짜 끝내자. 너 내 새끼들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진짜 끝내자고 하니 그 인간이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들더군요. 누나 이러지 마. 응? 나 애들 없으면 안 돼. 이거 나 더러워 죽겠네. 어디서 이런 걸 만나가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알겠어? 여보. 이거 치워. 다리를 안 놔주길래 발길질을 한 번 더 했어요. 옆으로 픽 넘어지는 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던지. 그렇게 시원하게 차버리고 저는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맘 같아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위장 이혼한 게 마음에 걸려 그건 못하고 양육비 소송은 했어요. 받아낼 건 다 받아내야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딴 여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을 했던 인간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언제든 딱 자기 같은 여자 만나서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살지. 일찌감치 그 인간이랑 쫑난 게 오히려 더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살다 이런 일도 다 겪어보네요. 아이들 태어나고부터 그 인간 도움 없이 잘 키웠어요. 앞으로도 잘 키울 거고 저도 잘 살 거예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줄 겁니다.